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640만 명으로 미국인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2,160억 달러의 뉴욕 주정부의 2022-23년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예산을 발표하면서 뉴요커들을 위한 예산안이라며 이날을 새 시대가 열리는 날로 기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160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뉴욕주 내 인프라와 교육에 가장 규모 있는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 교량, 전철 등의 사회 기반 시설에 328억 달러로 총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1억 달러는 파톨 보수 공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규모 있는 예산은 교육 예산으로 310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프리K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들을 위한 보육 예산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2억 달러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호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억 2천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640만 명으로 미국인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의 통계를 인용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2년간 미국인 3억 3천여만 명의 20%가 감염됐으며 이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의 20.1%에 달합니다. 또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85만 천여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15.4%로 브라질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0만 1,903명으로 2주 전보다는 2배 늘었지만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연속 80만 명대를 유지, 정체가 이어지면서 이제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16일 기준 확진율이 13.1%, 뉴욕시는 11.7%, 롱아일랜드는 15.4%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롱스와 퀸즈가 각각 12.7%로 가장 높았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11.6%, 브루클린 11.2%, 맨하탄 10.2%로 집계됐고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15.2%, 서포 카운티는 15.6%로 조사됐습니다.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기관이 박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85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0%는 복용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스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6%는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3분의 1은 신맛을 호소했고 18%는 설사, 11%는 미각 상실 등 62%가 크고 작은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파이자도 코로나19 환자 2,2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에 경증 환자에게 투약하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4일 박스로비드가 수입된 뒤 39명에게 투약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하루 만에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체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파이자 백신 2차 부스터샷 시험 접종을 한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 쉐바 메디컬 센터는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예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4차 접종자의 일주일 후 항체 수치는 3차 접종 일주일 후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항체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연구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4차 시험 접종 책임자인 길리 레게브 유하이 박사는 이전에 출연했던 코로나19 변이 감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는 덜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차 접종 이후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사례를 여러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뒤 2주간 뉴욕시 범죄 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범죄가 95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보다 6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총격 사건도 5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보다 20% 가까이 늘었으며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 취임 뒤 범죄가 급증한 것은 맨하탄 지검장의 경범죄 실형 선고 제외 등의 발언이 범죄를 부채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뉴욕시 범죄 중 중범죄 비율은 지난 2017년 11%에서 2020년 24.6%로 급증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파와 상관없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을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분리해 추진하려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수렁에 빠지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무슨 방안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하원 의원 20여 명은 최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에게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초당적으로 인기 높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일부만 따로 분리해 단독 법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의 핵심은 연간 약값의 상한선을 $2,000로 제한해 노년층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입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은 1년 연장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새해 1월부터는 매달 지원이 중지됐는데 이를 단연간 연장하는 방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요구입니다. 이들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반대해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최종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사들은 5세대 이동통신 중저대역 서비스를 이틀 앞두고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항공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업계 이익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스티브 딕슨 연방항공청 청장 등에 보낸 서한에서 5G 서비스를 시행하면 신호 혼선으로 수천 대 항공기가 이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공항 50곳의 2마일 이내에 5G 기술을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영진들은 5G 중저대역 서비스가 공항 주변에서 실시되면 무선 고도계에 의존해야 하는 항법 시스템 특성상 운항 중인 대량의 항공기가 무기한 이륙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 여론조사 결과 캐시 호컬 현 주지사가 30%포인트 이상 압도적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컬리지가 오는 6월 실시된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여론조사 결과 캐시 호컬 현 주지사는 46%의 지지를 얻었으며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2위를 차지했지만 격차가 무려 3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또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11%, 톰 수오지 연방하원 의원이 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22%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36%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10%포인트나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공화당 지지율이 상승,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이 지난 한 해 성인 1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1분기 30%에서 4분기 28%로 하락한 반면 공화당 지지율은 1분기 25%에서 4분기 28%로 상승, 동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공화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공화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분기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파는 49%에 달해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무당파 비중 40%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당파 비중은 2분기 49%, 3분기 45%, 4분기 42%로 하락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비중은 2분기 43%, 3분기 44%, 4분기 47%로 민주당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갤럽은 공화당 계열이 5%포인트 우위를 보인 것은 1995년 이후 약 27년 만에 처음이어서 올해 중간선거는 물론 2024년 대선 때 공화당이 약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대선 도전을 고려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독서를 날리며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멍청하고 배짱 없는 정치인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로 플로리다 주지사에 당선됐으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등 트럼프 공격에 나서면서 관계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드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서 트럼프와 드샌티스가 팀메이트로 나설 경우 드림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드샌티스의 길을 꺾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공화당 경선 이야기만 나오면 드샌티스 주지사가 카리스마가 없고 멍청하다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드샌티스 주지사가 부스터샷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자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찬스로 인식하고 트럼프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는 등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중 4분의 1 이상을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주에 머물렀으며 고향집에서 면담한 인사를 공개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데이 휴일인 어제도 델라웨어주를 방문했다 밤늦게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 중 28%인 101일을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의 자택 또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썸머하우스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난해 8월부터 백악관이 아닌 델라웨어주의 사저를 방문, 면담하는 인물들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델라웨어주 자택에서의 면담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를 방문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때부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를 공개하되 일부의 기록을 가리고 공개, 반쪽 공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 헌터, 남동생 등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권을 노린 인물들이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연방 국방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마크 밀리 합참 의장도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전에 참전했다 두 다리를 잃은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32세 한인 퇴역장교 박재선 씨가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올해 미국 오렌지 수확량이 1945년 이후 76년 만에 최저를 기록,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이며 하얏트 호텔 체인 소유자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올해 재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비 9천만 달러를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매체로 잘 알려진 뉴스맥스의 앵커 조 피니언이 찰스 슈머 뉴욕주 출신 연방 상원 의원의 지역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브루클린 미드우드의 한 주택에서 84세 노인이 혼자 거주하다 시신이 극히 부패된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등 일회용 음료 용기의 재활용 보증금으로 기존 5센트에서 10센트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여성 과학자 베아트리체 민츠 박사가 지난 3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